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이제 소통을 할 때 네. 대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네. 대면 상담도 있고 변호사님도 상담 많이 받으실 텐데 그렇죠. 의뢰인분들이 보통 어떤 걸 좀 편하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빈도로 하는 것이 이제 카카오톡인 것 같습니다. 아, 상담 자체를 카톡으로 먼저 네, 보내주세요. 심지어 저는 수임 약정도 카카오톡으로 이제 파일을 주고 받습니다. 전자문서. 네, 그쵸. 심지어 이제 날이나 스캔 보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루기 어려우시는 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사진으로 전송을 해서 그걸 제가 계약서로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다른 질문인데 그거 효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서라는 게 결국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남겨두는 것인데, 이제 결국 문서의 방법으로서 이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 당사자가 자기가 그런 의사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만 해준다면 뭐 이제 계약의 효력은 결코 이제 뭐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진짜 효력이 있는 것들이네. 그렇죠.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소송을 진행을 할 때에도 당사자나 의뢰인들이 이제 워낙 바쁘고 생업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남기게 되면 저도 나중에 확인하고 답을 하고, 의뢰인분들께서도 어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남겼을 때 추후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답변 주시고, 그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SNS가 약자가 소셜.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있겠죠,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SNS가 뭐 예를 들면은 카톡, 유튜브,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페북, 틱톡 다양하죠. 네. 과연 여기서도 학폭이 일어나냐? 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어떤가요?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때린다라든지 그런 네. 어떤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학교 폭력이 줄을 잃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SNS들을 이용한 소위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괴롭힘 방법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가 SNS에서 돼야 학교 폭력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네, 이게 정말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뭘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이제 각각의 사안마다 다르고 실제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야 제가 이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폭력의 인정 여부는 눈으로 보이는 이제 물리적인 폭행이라 할지라도 네.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어떤 특별한 적대감이 없고 예를 들어 어떤 토론을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자신의 발언을 주의 깊게 이제 들으라는 의미로 어깨를 톡톡 친다라는 행위는 학교 폭력이 될 수는 없겠죠. 하물며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SNS 따돌림도 이 물리적인 경우와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자기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제 네. 제가 조금 더 판단하기도 쉽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이버상에서 욕설이 오갔다. 그게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보아서 이게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이버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는 물론 학교 외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불문하고 그 예시 규정들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인가 폭톡에 하나 올라온 사연이 있어요. 제가 제목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죽이고 싶네요. 막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들이 길가에 자전거 타러 나가는데 동네 형이 내 아들을 포함해서 몇 명을 줄 세워놓고 때린 거죠. 그때 그 형이 그랬다는 거죠. 야, 이건 학교에서 때린 게 아니니까 학교 폭력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애가 학교 폭력 정말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이건 학교 폭력 예방법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 내외라고 이제 역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끼리의 싸움도 학교 폭력이에요? 네, 학교 폭력입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아닌 방학 또 이런 것도 다 학교 폭력이겠네요. 네,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네. 학교 중에 아닌 방학 기간이라도 네. 피해자가 교육 기간에 네. 있는 것으로 방학 중에 일어나는 SNS 따돌림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만 빼고 예를 들면 10명이 있어요. 네. 이 학생만 빼고 일부러 9명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피해 학생을 같이 낀 단톡방에서 얘가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저번 이제 저희 사례에서도 좀 이제 살펴봤지만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네. 이제 주관적 목적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될 수만 있다면 네. 말씀하신 이제 모든 행위들은 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 학생도 잘 교육을 해야겠지만 가해 학생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좀 잘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예. 이제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잘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딱 한 상황을 놓고 보지 말고 대화의 일련의 흐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SNS에서는 정말 주관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봐야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궁금하신 점 또 디테일한 사연들은 뭐 저희 카페나 또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